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저희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 주최한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설명회가 있었습니다. 6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하게 아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자, 이번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설명회는 무료로 진행이 됐었는데 1부는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2부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략, 그리고 3부 2014학년도 수시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국내 최고의 진학 전문가들께서 3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는 선택형 수능 A-B형 시험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3월 모의 수능 성적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6일에는 노원구민회관에서 역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대입 전략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지난 토요일에도 아주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진학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송곡여고에 계신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그리고 숭의여고 선생님이시죠. 정재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3월 모의평가의 점수를 우리 학생들 다 받았을 텐데 그 성적을 일단은 바탕으로 해서 보완할 점도 찾고 그리고 대입 전략도 세우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궁금증 풀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고3 아이 엄마입니다. 네, 아이고 아드님 고3 되고 나서 어머니께서도 좀 마음 복잡하시죠? 네, 저녁에는 복잡했어요. 네, 저희와 함께 그런 좀 고민은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국제통상 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네, 아이 현재 내신으로 수시 1차 지원이 어디가 유리할지 하고요. 네. 그다음 아이한테 맞는 전형과 대학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 등을 좀 꼼꼼하게 보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2.25등급, 수학이 1.25등급, 영어가 1.5등급, 사회가 2.5등급으로 국수, 영사 1.87등급이고요.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탐구가 조금 약한데요. 4등급이었고요. 국수형 100분위는 94.7%, 사회탐구가 반영되면 86.5%, 사탐이 10%만 반영됐을 경우에는 91.56%의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은 1, 2학년 학급 부회장, 전교 학생의 학예 독서 부장 등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한 40시간 정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이 많은 편인데요. 성적 우수상 등 모범상 이런 수상 경력이 풍부한 편입니다. 또한 희망대학을 살펴보면요. 1지망은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학업 우수자 전형, 2지망은 경희대 외국어학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3지망은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 정재원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그 생활기록부나 성적을 봤을 때 매사에 좀 진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 모의고사 점수 모두 준수한 편이고요. 그 가운데 영어 실력이 제법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나 정보처럼 좀 이렇게 다소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과목의 성적이 약간 부진한데요.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관제에서 약간의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상 경력만 보더라도 영어 쪽에 수상 경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솔선수범형의 모범생으로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요. 사회탐구가 좀 약한데요. 이것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점수만을 살펴본다면 현재로서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비교과에서 강점은 이제 수상 경력이 상당히 강점인 반면에 아쉬운 점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에 비해서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교과에서 주요 교과가 아닌 과목에서 부진한 과목들이 눈에 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자칫 중앙대 다빈치 인재전형처럼 균형이 고루 잡힌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근데 3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는 아직 사회탐구 영역의 공부가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상위권 학생이긴 하지만은 1.8등급 요 학생들은 보통 이제 최고는 연고대에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명지, 상명 요 정도 수준까지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학생입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입시 전략하고 노력이 필요한데요. 영어를 잘하는 것에 비하면은 국어와 수학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기복이 있는 것이 모의고사에서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이 매우 낮다는 거. 특히 경쟁이 치열한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사회탐구 과목 한 과목이라도 망치게 되면은 입시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탐구를 올리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좀 우리 학생에게 알려주고 싶은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사회탐구라고 하는 그 과목의 특징은 대학 전공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단원마다 대학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용어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탐구에서는 좀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네. 사회탐구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사회탐구는 결국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개념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쉬운 예들을, 이런 개념들하고 쉬운 예를 연결하면서 공부하는,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념 공부가 마무리가 된다면요, 그 뒤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문제풀이는 이런저런 문제집보다는요, 2004년부터 출제되었던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그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기본서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 5년 내에 출제되어 있는 이런 그 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 기출문제는 꼼꼼하게 그 유형을 분리해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BS 연계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EBS에서 직접 연계가 되는 것은 사탐은 수능 완성, 인터넷 수능, 수능 특강 요 세 종류거든요. 이건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능 N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에서는 직접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확인 학습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과 이 수능이 이제 모두 좀 잘하고 있지만 좀 애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와 논술을 고루 준비하되 1학기에는 내신의 비중을 두고 공부하면서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국영수 성적이 1, 2등급에 비해서 사회탐구 성적이 지금 4등급이라 선생님께서 아마 사회탐구에 대한 공부를 꼼꼼하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외대, 그리고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 대학들인가요? 예. 그럼 희망대학을 좀 화면을 보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대학의 이제 외국어 대학교인데요. 요거는 지금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바로 넘어가서 경희대학교를 좀 살펴보면요. 경희대학교 학교생활 충실자,
이게 워낙 1단계 4배수 교과 내신으로 뽑긴 하는데 이게 워낙 학생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작년도 평균 합격선이 1.1등급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하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상경대 논술 전형은요. 요거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게 모의고사 성적하고 좀 성적대가 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적정선으로 하나 안전판으로 하나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학생이 앞으로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라 영어하고 관련된 국제 통상학에 해서 네. 외교 쪽으로 가고 싶어. 그렇군요. 자,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학업 우수자 전형에는 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약간 좀 불리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전형에 도전을 하면 뭐 지금 상황에 좀 적절한 도전이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요, 논술 전형은 주로 이제 수시 2차 쪽에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연대만 이제 1차에 있죠. 그래서 연대는 불문과 정도를 한번 추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학생이 요것을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노력해서 한번 통과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경우고요. 예,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수능 이후에 응시를 하는 전형인데요. 뭐 연대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영문과, 이게 제가 이제 영문과나 이렇게 유럽 원문 쪽을 계속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이 외교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런 외교 쪽에 더 많이 비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양대 영문과 역시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서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지금 이제 제가 쭉 4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제 각각 학교마다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골고루 쓴 다음에 자신의 이제 점수에 맞춰서 논술 시험을 보러 가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자, 이상 논술 전형이었고요. 예.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는요, 경희대학교 이제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국제화 인재를 굉장히 부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한다면 한번 소신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어대학교 이제 허프스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한데 우리 학생이 영어가 좋기 때문에 한번 입학 사정관으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안전망으로 이제 건국대학교 수능 우선 학생부인데요. 요건 수능 이후 접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잘 나오면은 응시를 할 수 있는 거고 시험 볼 수 있는 거고 네. 수능이 안 나오면은 뭐 좀 아쉬움이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학생이 건대 우선 수능 우선 학생부는 좀 통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적정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만은 지금 대입 전형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함을 또 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 걸쳐서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수시 1차는 입학사정관 전형 중심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고, 우리 학생이 영어 실력이 좀 뛰어난 학생인 것 같은데, 이런 장점을 살려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박무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영어 실력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쓰는 네. 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다는 시기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학기가 이제 시작된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서류 준비를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을 조금씩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어느 전형에 어느 대학에 유리한지를 좀 타진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학기 동안 내가 남아있는 기간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내가 가장 유리한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의 자기소개는 어떻게 쓰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말씀 잘 도움이 되셨죠?
네. 네. 아드님과 함께 저희가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아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영수 영역에 비해서 사회탐구 성적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요. 사회탐구 성적을 올린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전략을 쓸 때는 수시 1차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중심으로, 그리고 2차에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좋겠고요. 목표 점수는 당연히 수능 전과목 1등급, 그래서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에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하프스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는요,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고려대 서서문학과, 그리고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를, 그리고 학생부 중심의 학생부 전형으로는 건국대 수능우선 학생부 전형을 추천합니다. 어떤 식으로 입시가 진행되나 그게 궁금해서 왔어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고 나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마련했던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현장을 살짝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네, 이번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요, TBS와 한국 교육 컨설턴트 협회가 함께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날은요, 노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오셔서 가지고 수험생들에게 맞는 유익한 정보, 전략, 많은 도움 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대1 맞춤 입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정신과 의사 아니면 약학 관련 진로 등등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꿈도 많고 고민도 많을 시기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이제 고3인데 예, 요즘은 의예과나 심리학과에 가장 관심이 많긴 해요. 그런데 간호학과나 다른 기타 학과에 대해서도 예, 그런 가운데서 학과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상담 신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기이고 또 지금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진로 탐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3 자연계 학생인데요. 국어를 제외하고 내신 성적은 모두 1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의 수능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데 특히 수학 B가 3등급이고 2등급, 1등급, 2등급인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학생인데요. 1, 2학년 때 과학 영재학급을 했고 과학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학급 회장 그리고 총학생의 학생의 복지부 차장을 했고요. 영어 심화과정, 수학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과학 관련 강연하고 물리 토너먼트 대회, 포항공대 잠재력 개발 지원 등에 참여한 아주 많은 활동을 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모범학생 표창, 교과우수상 다양한 분야의 교과우수상을 받았고요.
과학영재학급으로서 과학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자기주도학습 우수상, 그다음에 과학논술대회, 뭐 토론대회, 학업우수상, 그다음에 과학영재, 창의적 산출물 우수상 등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희망대학은 서울 시립대 이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의학과나 심리학과, 화공과 등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과가 굉장히 네. 다양한 학생이고요. 예. 자연계 학생인데 갑자기 심리학과에 또 관심이 많아진 아주 그 다재다능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생들 상당히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일단 학과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 여기서 보이는 것이 수학이 1등급이고요. 다른 경우에서는 수학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도 수학이 떨어져서 이 학생은 수학 성적만 최상위로 올려주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어느 정도는 지원이 아주 충분히 가능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성적으로는 비교과는 아주 다양한 수상 경력, 다양한 과학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 그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들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학과에 이 학생이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본인도 만약에 이제 이런 자기 활동들에 대해서 이유, 활동 과정,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과, 또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한 10가지 정도를 놓고 쭉 작성을 해보면 정말 나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학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입학사정관제 전공 합일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전공 적합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 좋고 학교 활동이 비교과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아주 중점적으로 고려해 봐야지 되기 때문에 학생부라든지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의 정리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성적이 우수하다, 또 비교과 활동이 뭐 네. 다양하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면 더 유리해질까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교과 성적을 유지하면서 수학적 성적을 최상위 만점 요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다면 이 학생은 정말 역경을 극복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분석이 충분히 했을 텐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수학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공부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공부 양이 좀 수학 공부 양이요? 네. 네. 수학 성적을 지금 선생님께서 올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수학 공부 양을 확실히 늘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이제 수학과학,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네. 수학과학 중심으로 하고 논술을 보다는 수능과 내신 중심의 성적을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서 어느 정도 논술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 학생이 성적 관리를 해온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보여지는 것은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낮게 보여지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꿈과 관련지어서 전공 적합한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할 것을 굉장히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하는데 어떤 학과를 가장 하고 싶은가요? 가장 하고 싶은 학과는 의예과인데 좀 네.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에요. 아하.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수학 성적을 이게 꿈의 성적인데요. 올리면은 의대도 한번 지원해보는 거,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거 가능하고요. 특히 심리학과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대에 가서 정신과 네.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간호학과라든지 생명공학과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통계학과를 가는
가는 것도 가서 그 심리학과를 전공하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한데 이 학생의 활동 내용이 그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생명과학과하고 생명 관련 학과하고 간호학과 관련 학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앞서 그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자기 활동을 좀 적고 상세하게 적고 그를 통해서 좀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지원 학과에 대한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 시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인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봐 주시죠.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고려대 학생 그러니까 그 추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아마 받게 될 테고 네. 카이스트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추천이 될지 두 개가 다 추천이 될지 모르겠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희망한 대학은 고려대 의대하고 간호학과를 생각해봤습니다. 의과대학은 성적을 올렸을 경우에 한번 고려를 해봤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보고 2단계에서 서류와 심층 면접을 보는데 의대와 관련 활동이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학업에 대한 잠재 능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학생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간호대는 학교장 추천이 가능하면 지원해보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하는데 이 학생은 이공계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했고 학생회 활동, 학급 회장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면접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태까지 토론평가가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올해부터는 토론평가가 없어지고 전공적합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추천이 된다고 그런다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추천을 하겠고요.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전공적성평가 100%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다른 입학사정관 전형을 전부 합쳐가지고 선발하는데 충분히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3학년 1학기 성적이 유지되거나 약간 오른 경우에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의 희망 대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을 좀 찬찬히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좀 구체적인 갈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목표 점수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저는 목표 점수를요, 수학은, 수학 같은 경우, 수학하고 과학을 98%, 그러니까 수능에서 98% 100분위를 목표로 잡고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부족한데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우월한 잠재 능력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98% 이상의 성적을 목표 점수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그러면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좀 짠다고 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전형에 더 도전해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 학생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네. 학생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서강대 자연과학부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 75%와 서류 25%로 1단계에서 하고 2단계에서 심층 면접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네. 국어 A, 수학 B, 영어 B가 2개 영역 등급 앞 4 이내이고요. 추천한 이유는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고,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문예체 활동을 보는데 이 학생이 합창단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잘 엮어서 쓰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려대는 현재 성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추천을 하고요. 예. 1단계 서류 100%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2개 2등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이 학생은 리더로서 여러 가지 공선사후 정신에 입각하는 활동을 한 기록이 학생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부각한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과학도로서의 의지도 표현한다면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어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연세대학도 간호학과를 추천하겠습니다.
그 연세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서류 100%와 면접 종합평가 100%로 하는데 2개 영역 등급 합 4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최저 등급 맞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 정도 성적을 내신 성적과 모든 걸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잠재 역량을 강조하고 전공 적합성과 그 본인이 그 말하자면 생명과학 계통, 특히 뇌과학 활동을 부각해서 쓰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는 글로벌 융합 산업공학과에서 그 융합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 학생에게 유리한 학생부 교과 100%로 오배수를 뽑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2등급 이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 수학비와 과학탐구 등급합 5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거는 중앙대와 경희대의 그 간호학과 학생부 그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두 학교가 다 이번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부 교과 100%로 하고 2단계에서 서류 100%로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수학과 과학 성적을 좀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면서 네. 자기 분석을 하면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정말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 정도 올릴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감만 잃지 않는다면 3학년 1학기 때도 성적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시면서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자신감 가지고 수학과 과학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대학에 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꿈이 많은 우리 고3 자연계 학생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과정인 만큼 모의 수능에서는 수학 성적을 최대한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강점인 만큼 학생부 교과 성적에 영향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로는요, 우선 내신이 가장 좋으니까요, 3학년 1학기 성적을 모두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수학, 영어, 과학을 모두 1등급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안정적인 1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에서는 수학, 과학의 평균 100분위를 98%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서강대 자연과학부를,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간호학과를,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 융합산업공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여행과 문화 관련 CEO가 꿈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네.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생활 마치고 2학년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때요?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요. 아, 그래요? 공부하기는 어떻고요? 공부는 1학년 때보다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진학과 관련해서도 이제 또 고민이 슬슬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합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리더십 전형이나 자기 추천자 전형 외에 제가 갈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5등급, 사회가 3.5등급, 국수 영사 평균 3.12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사회는 일반 사회와 도덕을 봤는데요.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누적 100분이면 80.66% 정도가 나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요. 1, 2학년 때 이제 1학기 학급 회장을 1학년 때도 했고 지금 2학년 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동아리를 창설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활동에서 이제 소록도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봉사 시간이 총 69시간으로 1학년 학생 치고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봉사 동아리 블로그 활동 등을 했고 그밖에 전공 탐색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비교과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요.
교내 부모님 전기무 공모전 금상, 그다음에 독서 활동으로서 이제 자기개발서나 인문, 사회, 경영과 관련 도서 17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네. 자, 희망학과는 성균관대를 비롯해서 모두 경영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미리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자기 주도적인 면이 굉장히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으로 생활기록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인데요. 풍부한 독서량이 장점입니다. 1년에 17권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사의 질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소록도 봉사가 24시간이고 69시간의 봉사 시간, 굉장히 봉사 활동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전반적인 그 비교과의 준비 상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그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아쉽습니다. 또한 비교과 내에서도 수상 경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한 서너 건의 1학년 때 그 수상 경력이 있는데 우리 학생은 이제 단 한 건 정도였고요. 그다음 현재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이제 기준을 살펴보면요. 80% 초반대이기 때문에 물론 사탐이 추후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단국대 천안 캠퍼스 경영학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은데요. 예, 그 현 상태에서는 뭐 논술 전형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비보다는 또한 또 입학 사정관제다 뭐 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해가지고 대비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입시제도라는 건 항상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전체적인 실력 향상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시의 기본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향상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시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성적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또한 내신 성적을 관리하실 때는 뭐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관심 있는 과목과 관심이 없는 과목 이런 것에 편차가 많이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내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신의 이제 목표 등급으로는 학생부 주요 교과는 국수 영사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2등급 이내로 올리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교과도 3등급 이내로 안정적인 점수를 유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생이 준비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도와 이제 충실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 뭐 경영과 관련된 책들 참 많거든요. 해당 분야에 관련 독서를 좀 충분히 해주는 것으로서 스펙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학생의 이제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그것은 결국 교내의 각종 경시대회나 각종 대회를 통한 수상 경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탁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수상 경력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좀 실력을 쌓는데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박문 선생님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독서 관련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어떤 식으로 이걸 기록에 남겨놔야 될까요? 네, 기록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기록보다는 조금 독서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2학년이라면 지금까지 소양과 이제 균형에 맞는 독서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2학년 올라왔을 때 이제 인문과정이나 이제 계열도 좀 결정이 됐으니까 조금 심화적인 독서 그리고 몰입하는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 적합성이나 본인의 능력이나 관심도를 보일 수 있는 독서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유가 생긴다라면 지금 인문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평의 수준까지 간다라면 훨씬 더 좋은 독서 활동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독서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성균관대와 경희대, 중앙대를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한 거 살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성균 인재 전형 희망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우선 선발은 이제 정성 평가를 하고요. 이제 일반 선발은 정량 평가, 그러니까 수치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평균 합격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최저 학력 기준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 학생의 성적보다는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이건 이제 2.5등급 전후에 내신 학생들이 많이 붙어요. 또한 이제 합격자 중에서는 1단계에서 이제 완전 합격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번 내신 성적을 좀 올린다면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고요.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 역시 우리 2.5등급 내에 내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에게 그렇게 아주 비관적이지만 않은,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을 올린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입니다. 네. 아직 2학년이면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과 활동보다는 지금 교과적인 전비가 더 필요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할 만한 전형들이 있다면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을 해보고 싶은 전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전형이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은 한 2.8등급 전후대 학생이 붙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구술인데요. 우선 선발이 되면은 면접이 큰 부담이 없는데요. 일반 선발이 되면은 이제 1박 2일 면접을 하는 특징이 있죠. 내신 성적을 올리고 수상 경력이 많아진다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리더십 전형인데요.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2014년 입시부터 새로 생긴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에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학생의 리더십 역량이 다소 부족한 교과 성적을 만회해 준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전형입니다. 또한 이제 적정선으로 하나 뽑아본 게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 인재 전형입니다.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적인 합격선이 이제 3에서 4등급 정도 되고요. 교과 성적에서 이제 불리함이 전혀 없겠죠. 그리고 학생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이제 리더십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현재 수준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학년 1학기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활동도 활동이지만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좋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대꿈과 관련된 그 다른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학과를 위해서는 또 어떤 활동을 좀 더 하면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행 관련 CEO를 좀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꿈을 위한 학과, 경영학과 외에 다른 과를 또 소개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행 관련 학과는 지금 이제 한양대학교에 이제 관광학부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외국어 관련된 전공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여행 관련 대비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역사라든가 이런 사회, 이런 쪽의 학과들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학과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사회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학교, 어느 학과든지 충분히 학생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략보다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도 강조를 하셨던 뭐 교과적인 능력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시기별로 좀 학습 계획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세 시기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곧 한 달 뒤에 다가올 중간고사 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기적으로는 2학년이 사실은 영어 수학 성적을 올리기에, 실력을 올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몰아치기 공부보다는 영어 수학에 그 꾸준하고 매일매일 꼼꼼히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논술과 이제 전공 적합성을 대비해서 아까 박문 선생님 지적해 주셨듯이 독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이상 많은 시간 필요 없거든요. 하루에 15분 이상 꾸준히 독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을 위한 또 상담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방향이 잡혔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내년에 꼭 있길 바라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여행과 문화 관련 CEO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맞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과 모의 수능 성적, 특히 수학과 영어 교과에 집중을 하길 바라겠고요. 수상 경력 관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점수로는 학생부 주요 교과를 2등급 이내로 꼭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교과도 3등급 이내로 꼭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상담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함께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